먼저 수면치료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치료하기 6시간 전부터는 금식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3시간 전부터는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윗속에 있는 내용물이 거꾸로 역류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든지, 혹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한다든지 그런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의사항은 지키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안한 옷을 착용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옷이 너무 두텁거나 꽉 끼거나 했을 때 혈압이 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네일아트라든지 매니큐어를 꼭 제거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산소 포화도라든지 맥박 등의 바이탈을 손톱에 끼우는 이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일아트나 매니큐어 같은 것이 붙어져 있으면 환자분의 바이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꼭 제거하시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호자 동반을 꼭 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수면치료 이후에 완전히 잠이 다 깬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귀가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고, 혹은 운전을 하시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치료를 하신 당일에는 반드시 보호자분과 동반을 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 전부터 감기를 꼭 조심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기를 걸리게 되면 기침도 하게 되고 콧물도 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수면 치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수면 치료 도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래나 침 분비라든지 콧물 분비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되게 되는데, 수면 치료가 감기 증상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기도 꼭 조심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감기에 걸리실 경우에 치료 일정을 조금 연기하는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면 치료하는 날에 혹시 중요한 일정이 있다든지 공부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혹은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수면 치료를 한 후의 일정을 같은 날로 잡아버리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수면 치료하는 날에는 중요한 약속은 병행해서 잡지 않으시도록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 치료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패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가 전신 마취와 수면 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수면 약물이 주입이 되더라도 환자분이 완전히 주무시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식 하 진정 상태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서, 환자분의 체중이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약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수면이 유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혹시 수면제는 복용하시고 계신 게 없는지, 혹은 평상시에 주량이랑 이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쭤보고 수면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언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은 좀 체격이 건장한 남성분들의 경우 수면 약물이 더 많이 투여되어야 환자분이 잠을 드시게 되고, 평상시에 수면제를 복용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수면 약물 자체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 기능이 좀 많이 좋으신 분들, 특히 평소에 음주를 즐겨 하시고 술을 좀 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면 약물의 효과가 잘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치료 후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수액에 비타민을 섞어서 이렇게 놔드리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 어지러운 상태로 귀가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회복실로 안내를 해드려서 안전하게 잠이 다 깨신 뒤에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수면 치료 전 주의사항이고요. 다음은 수면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직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직접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분 차량에
탑승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 직접 운전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면 치료 이후에도 약효가 길게는 5시간, 6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계속 주무시지 않도록 30분 간격으로 깨워주시도록 보호자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잠을 주무실 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옆으로 눕혀서 주무시도록, 왜냐하면 이제 또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한 기간이 있잖아요. 또 6시간 이상 금식을 하셨고 치료 기간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 8시간, 9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실 때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식사를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유동식과 물부터 천천히 식사를 하시도록, 너무 또 찬 음식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지근한 음식 섭취하시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이나 스프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시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한숨 차라리 푹 주무신 후에 식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금수를 한 지 몇 시간 됐기 때문에 환자분이 충분히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치료 후에 하루 정도는 열이 좀 날 수 있거든요. 수분 섭취를 통해서 열 나는 증상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귀가하신 이후에는 하루 동안 약효가 몸에 남아서 비틀비틀하거나 사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 신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서 주변에서 보호자분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지켜봐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수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 혹시 4시간이 지났는데도 구토를 계속 하신다든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체온 변화가 너무 크다든지,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호흡이 좀 불편하신 경우, 숨쉬기가 불편하다든지, 혹은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 그런 외과적 처치 후에 출혈이 7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즉시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래쪽에 저희 연락처까지 기입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면 치료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안내를 드린 만큼 환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치료한치과 대표원장 안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